지금 한번 들어와 봐요.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 8주차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저번 주,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그 상권 분석 시스템까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예. 어떻게 시험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뭐 저는 벌써 7주차 때, 예, 저번 주죠. 그래서 7주차 때 다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이 아마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 걸쳐서 제가 시험 공부하시라고 일부러 핑계 같지만 예, 동영상 안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두 개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두 주차 거를. 이제 8주차하고 이제 9주차 거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며칠 날이죠? 우리가 창업학개론 12주차 21일 날 또 한번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뵙기로 했는데 21일 날 21일 날 뵙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중에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할까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카톡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좀 조율해서 특강을 한번 진행해서 이 과정이 창업 상담사 예, 자격증 과정과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기말고사는 어떤 걸로 낼 건지 간략하게 좀 그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아예 그냥 협회에서 협회 이사장님이 나와서 하든지 특강으로 아니면 특강을 못 한다 그랬을 땐 제가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도 황영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 과정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작할 과정은 이제 사업계획과 경영전략이라는 주제예요. 자, 이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일단 그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죠. 뭐 아이템 선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사업 주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제는 잠시만요. 이거 좀 깔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잠시만요. 되나, 지금? 그러면 안 되네. 되네요. 자, 사업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 주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가? 네, 그렇죠. 고객을 먼저 파악을 하고 소비 여기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어야 돼요. 필요로 하는 시기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 고객이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시기 예,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 판매해서 이익의 창출과 사용자의 만족 가치죠를 통해 고객 및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 이걸 경영활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활동에서 사업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의 needs, wants, desire 뭐 이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 바라는 거, 부족한 것의 대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예,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제품을 포피 마케팅 믹스 나중에 오늘 요 분을 다 배울 거예요.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따라 홍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고객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시장이 생기고 시장에서 소비가 생겨서 예, 이윤이 발생이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음.
자,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럼 사업 주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매품과 전문품으로 나눠집니다. 선매품과 전문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예요? 선매품은 뭐예요? 선매품은 한마디로 필요 없어도 구매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이런 거는 사업형, 전문품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쪽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제품들. 아시겠죠? 예. 뭐 의식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선매품이라고 보면 전문품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를 통해서만 그 어떻게 보면 사업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고관여 제품이냐 저관여 제품이냐.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골 고객 아니면 충성 고객이 확보가 가능한 거고요. 이 저관여 제품은 뭐냐면 브랜드라든가 그런 걸 상관을 안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음, 술, 술, 술. 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이트 맥주만 먹는 분들 뭐 브랜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H사의 제품을 먹는다 그러면 H사의 제품만 계속 먹어요.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고관여 제품이죠. 예를 들면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A라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 제품만 선호해서 입는 사람도 있죠. 이게 뭐예요? 고관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테크 제품들, 뭐 예를 들면 뭐 TV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이폰만 쓰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삼성 갤럭시만 쓰는 분이 계시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폰도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따라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여 제품이고 그렇지 않고 저관여 제품은 브랜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는 것들. 한마디에 충성 고객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쌀 그러면 쌀을 뭐 꼭 2000쌀 해서 브랜드를 찾아서 먹나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쌀 그러면 그냥 그때 떨어지면 그 뒤져가지고 제일 싼 거 시켜 먹기도 하고 예, 예를 들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체가 가능한 것들 대체 제품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관여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 제품을 고관여 제품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저관여 제품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선매품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나 지식 없이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갈 건지 아니면 아주 하이테크한 제품들만 아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만 갈 건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거부터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는 이제 이게 뭐 무슨 매슬로우의 뭐 욕구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죠.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안 하면 죽는 거.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욕구 중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있어야 되죠. 먹는 거. 안 입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안 입는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거, 그게 바로 생활리즈예요. 아시겠죠? 생활리즈요. 아, 이쪽부터구나. 그래서 꼭 필요한 건 기본 니즈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집이 없으면 죽어요, 살아요? 집이 없으면? 이거 참 애매모하네. 없으면 진짜 바깥에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네요. 그런 것들. 옷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입는 거랑 그리고 아무거나 입는 거랑은 다르지만 입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니즈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의식주는 기본 니즈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생활 니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런 제품이라도 요런 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난 짜장면을 먹고 싶다? 이건 뭐예요? 생활 니즈예요. 아시겠죠? 이 생활 니즈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활 니즈 위에는 나만 독특하게 가지고 싶은 니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는 꼭 벤츠를 타고 싶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꼭 롤렉스를 차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예, 상품 니즈라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업 모델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사업 모델로 제일 좋은 거. 그렇습니다. 기본 니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필요한데,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데 없는 게 있다? 이런 걸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건 기본 니즈를 해결한 것 때문에 무식하게 돈을 벌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죽은 거 관련된 거. 지금 같은 경우에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그렇죠. 코로나 만약에 백신이 발견돼 보세요. 이거는 죽음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기본 니즈에 연관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발견이 돼 보세요. 나라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다 살려고 그럴걸요, 아마. 그쵸? 그래서 지금 그게 뭐 그런 건 뭐 루머니까 뭐 중국에서 일부러 만들어냈대더라. 왜? 그리고 백신은 벌써 준비가 돼 있대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처럼 그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니즈인데도 해결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예, 만들어내면 괜찮죠. 근데 두 번째로는 생활 니즈는 뭐냐면, 자, 쌀을 먹어. 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기본 니즈예요. 근데 쌀을 대체하는 다른 거를 만들어냈어? 그게 생활 니즈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는 꼭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꼭 먹어야지 되잖아요. 사람들이. 고기는 꼭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건강상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식물성 고기, 두부로 만든 고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생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상품 니즈. 그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시계가 있는데 시계는 다 차고 있잖아. 예. 그 생활 니즈 정도 되겠죠? 근데 시계가 롤렉스를 꼭 차야 돼. 나는. 이건 무슨 니즈? 상품 니즈인데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부터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다음 또 뭐? 예.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진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가 아주 유명해지거나 이래야지 이 니즈를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거, 예, 뭐 기본적인 니즈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제일 좋다. 아시겠죠? 근데 다 있지. 웬만한 것들은 기본적인 니즈를 그러니까 생명 유지 수단으로 쓸 만한 그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에도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봄 되고 그러면 황사 오고 그리고 지금 계속 스모그가 끼고 있고 연기가 맨날 먼지가 뒤덮여 있는 나라. 그래서 호흡기가 안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집에만 들어가면 공기청정기가 그랬었던 겁니다. 내 집에만 들어가면 이런 스모그라든가 미세먼지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는 뭐가 있다? 대박이지, 그러면. 대박이에요. 그럼 기본 니즈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해결하면 이건 다 기본 니즈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파워풀하고 막강해집니다. 무조건 팔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업가들이 제일 먼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제품 소싱을 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하거나 제품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바로 기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인가를 생각해 보거나 그러한 제품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 두 번째로는 그 기본 니즈의 제품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경쟁 제품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좋다. 경쟁력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라든가 제3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브랜드라든가 기술 개발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뭐 이 기본 니즈는
건강한,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그 밑에는 목숨을 유지하는 것 플러스 건강, 그리고 조깅 이런 것처럼 이어지는 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상품 니즈의 경우에는 그 상품이 브랜드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뭐 이건 이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자, 제일 먼저 비전이 서야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제품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류 건강을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목표. 아니면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가장 싸게 제품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여러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목표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네, 목표를. 그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에서 뭘 발견해? 기회. 아까 얘기하는 니즈를 파악해서 그 니즈가 파악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제품이 공급이 안 된다, 서비스가 공급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시장 기회를 발견했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기회는 뭐예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 니즈는 있는데, 고객의 니즈는 있는데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것, 이걸 바로 시장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시장 기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발견이 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방안을 따져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야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면 어떤 식으로 포피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짜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아이디어 도출 다음에 이 시장 세분화,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포지셔닝을 할 건지 이거 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디어 도출, 컨셉 개발, 그러니까 제품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의 타겟, 고객은 누가 될 거고, 그리고 포지셔닝을 어떻게 삼을 건지를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낸다. 이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마케팅 전략.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마케팅 미스, 포피죠.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유통은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유통, 홍보, 채널, 가격, 제품. 이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분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달고, 그 다음에 품질이나 브랜드나 디자인을 짜고, 그래서 만들어지면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를 하는, 이렇게 갑니다. 요런 거, 요 가운데 비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 도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업무, 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에 네 가지를 뭐 기재하시오. 아니면 네 가지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하면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을 잡아야죠. 예. 사업 타당성 분석은 고려 중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 기술 분석, 재무 분석으로 나눠진다. 이런 거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중 사업 타당성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시장 분석, 기술 분석, 재무 분석, 또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내줄 수 있고요. 사업 계획이란 고려하고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앞으로 실행할 일련의 활동 계획을 말한다. 예, 실행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은 사업 계획이 아니에요. 실행 계획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행 계획. 그다음 사업 계획서는 사업 계획을 일정별로 기록해 놓은 서류다라는 거고요. 사업 계획서과 그리고 사업 타당성 분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논리적 순서로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렇지. 실행 계획, 즉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 뒤가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은 뭐부터? 시장성, 거시환경, 그리고 미시환경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거시환경이라 그러면 내 주변, 산업군 내 분석은 미시환경 분석이고요. 내 외에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리 좀 하고요. 다른 거라서 이건 좀 정리 좀 먼저 할게요. 랄랄랄랄랄랄라 2020 2101 그렇고 자, 또 하나 세차. 자, 여기서 요거는 좀 쳐볼게요.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시장성이 있고 기술성 분석이 있고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시장 이게 다 뭐예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시장성은 뭐예요? 거시 환경을 분석하는데 거시 환경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환율 이런 거. 이거는 산업이랑 우리 산업이랑 꼭 연결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거랑 연결된 거잖아요. 환율,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국제 간 뭐 뭐라고 표현? 관세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법률 관련 법률 이런 거 다 거시환경이에요. 법률, 그다음 규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환경이고요. 그리고 미시환경 분석은 뭐예요? 미시환경 분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경쟁 정도, 그렇죠? 우리 산업군 내 경쟁 정도라든가 아니면 라이프 사이클, 그죠? 이 내 제품이나 내 서비스가 이게 도입기인지 진입기인지 이런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시환경 분석으로 또 따져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쟁 정도 그게 이제 공급과 수요의 어떤 법칙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성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튼 이런 게 있다. 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술성. 그러면 기술성은 어, 원가 기술에 대한 거는 원가나 아니면 기술력 그죠? 특허 등록 지적재산권 재산권 소유 그 다음에 기술 뭐라고 표현했나 이걸 기술 진보도 뭐라고 표현했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세계 1위고 그리고 뭐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2년 차이 난다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려면 2년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규모나 입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의 입지 또는 사무실의 입지 이런 것들의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하죠. 이게 경쟁 제품이랑 내 거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경제성 돈을 버는지 예. 자금 수지라 그러죠. 투자 비용 대비 예, 아웃풋 또는 뭐 손익 분기점 그리고 손익 분석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시장 조사예요. 시장 조사.
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뭐부터? 예, 재무제표가 나와줘야 되겠죠? 예, 재무제표가 나와서 언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해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총 투자 대비 수익성. 이게 뭐예요? 예, 재무제표 예측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죠? 공익성 분석. 그렇죠. 예. 이런 시장성이나 외부 환경이나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예,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엔 이게 되게 중요해요. CS, 그룹의 CS.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원이라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 이제 소유차 만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꾸 수소차나 자동차 쪽으로 그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수소 자동차 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나 환경 분석을 통해서 뭐예요?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영 이건 뭐냐면 한 5년 후를 또 예측해 봐서 그거에 따른 어떤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되는 것들은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는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시장 현황, 시장 기회 도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 도출에 대한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발견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시고 자료, 시장 이런 거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핵심 성공 요인이 뭔지 이걸 KSF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시장 분석 결과를 스왓으로 표현. 이건 아마 1학년 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스왓 분석이 뭔지.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팩터가 뭔지도 이제 배울 거예요. 석세스 팩터가. 키 석세스 팩터가 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의 분석이 되겠죠. 분석 결과가. 예. 키 석세스 팩터와 그리고 스왓 분석. 이 두 개가 이건 뭐예요? 시장 조사 결과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가면 잘 되겠다라는 거고 키 석세스 팩터는 뭐예요? 예. 요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타당성 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전략 그리고 연구개발 전략 일정을 짜는 거죠. 생산 전략, 인사 전략, 제휴 전략, 마케팅 전략 이렇게 해서 일정을 주요 업무에 대한 일정을 잡고요. 그거에 대한 일정 그리고 또 뭐 자금 확보 예, 일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 확보, 집행 방안, 그다음에 조직 구성 우리 회사는 어떤 전문가 아니면 어떤 조직원으로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마케팅 실험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되겠죠. 이 네 가지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예. 이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수익률, 이 사업에 대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그리고 투자가 되면 그게 몇 년 후에나 회수가 될 건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업 가치도 그래서 평가를 하고 투자 계획을 수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그 계획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이제 돈을 얼마 정도까지 내면 수익이 얼마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문제가 뭔지를 문제를 도출해서 이게 리스크 파악입니다. 다시 계획을 잡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 되면 우리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걸 이제 기업 가치 평가라 그러는데요. 그 기업 가치 평가를 통해서 투자 계획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IR 계획을 계속적으로 수정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다.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1차년도에는 매출이 이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해봐야지 알잖아요. 그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맞췄는지를 따져보고 만약에 더 했다 그러면
기업 가치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투자 IR을 해야죠. 그래서 2000년도에는 원래는 1억만 더 투자받기로 했는데 요번에 자산이 2억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억을 더 투자받아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꿔나간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는 요 위에 있는 요거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자, 아래에 순서 중에서 다른 것은 이거 적어놔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네, 1단계 사업 환경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산업 전망,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력 분석, 네 번째 목표 시장, 다섯 번째 예상 매출액 추정.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업계획 작성 순서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는 세부 단계별 내용, 업무 내용이랄까요? 업무 내용 아니면 기재 내용,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게 있는지 자, 볼게요. 뭐뭐 있어요? 자, 일단은 사업 환경의 파악은 경제를 파악해야 되고 법률, 이거 외부 거시 환경 분석이네. 거시 그리고 니시 환경 분석이네요. 그죠? 네. 기술 수준의 설정과 향후 추세, 그리고 관련 사회적 변화, 자연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소리고요.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산업과 산업 전망에서 산업의 유형과 규모, 그다음에 세분 시장, 그다음에 산업 내 마케팅 현황, 주요 산업 및 시장 변수. 요거 이건 뭐라 그러지? 단계별 세부 단계별 세부 업무 내용, 기재 내용인데 요거는 세부 내용 중에 제 생각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근데 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산 매출액 당연하죠. 수립 모형을 직관 다양한 방법 동원해서 예측 결과 비교,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이런 거고요. 네, 목표 시장은 기본적 수요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집중 분석 및 판매 조직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목표 고객의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게 목표 시장이죠. 제일 중요한 건 목표 고객이죠.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은 외울 것 표현할게요. 외울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략적 사업 계획의 그 프로세스, 계획 수립 프로세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겠네요. 이렇게 세부적인 건 안 나와도 이런 건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사업 계획 수립 프로세스. 그래서 뭐 있어요? 처음에 비전 및 목표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환경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 및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략 수립만큼은 세부 내용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 수립 내용은 첫 번째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환류를 통한 전략을 선택해야 돼요. 요거 이런 것도 따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맞죠? 예, 이런 내용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 한 번씩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세요. 비전 및 목표는 뭐예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수치화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수치화해야 된다. 이것도 적어놔야 돼. 중요해. 비전 및 목표는 어떻게 되지? 수치화되어야 돼요. 수치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환경 분석은 뭐 많죠. 5포스라 그래서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뭐 이 공급처와 그리고 소비자와 그리고 중간에 매개체들과의 포스가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3C 분석 그다음에 가치 사슬 분석 이거 다 환경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학 분석만 배웠는데
5 포스 모델, 3C 모델 이런 것들 다 가치 사슬 분석, 조직 관점에서의 어떤 분석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되고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실행 계획 수립은 6대 사업 실행 계획, 판매, 생산, 투자, 원가, 자금, 이익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실행 계획의 적정성은 당연히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투자 대비 수익성,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현금 흐름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감도나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돼요. 현금 흐름 추정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략은 리스크 방안, 그리고 전략에 대한 사업 실행,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이 전략 선택이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어디예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통한 모니터링까지, 피드백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전략적 사업 계획 수립의 프로세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만 쉴게요.